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어제 헌재에서 탄핵 소추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재에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는데 전원일치로 의견을 모았죠. 그런데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5일 날 변론이 종결된 후에 무려 38일 동안 수차례 평의를 진행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치열한 논의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선고 직전까지도 결론에 다다르지 못할 뻔한 상황이었다가 가까스로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헌재가 지난 1일 날 결론을 내고 곧바로 선고를 하겠다고 외부에 공지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재판관들은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 성향을 떠나서 합치된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나 보수 성향의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물론 김복형 재판관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네. 뭐가 그렇게 중대하게 위반했습니까? 네? 그런데 또 실망한 것은요. 정영식 재판관이 결정문을 주심을 맡았으니까 주도해서 결정문을 작성했다는 건데 그 결정문을 보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리고 이 정영식 재판관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관 8명 중에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임명한 재판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적인 측면에서 재판관들 사이에 어떤 시각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충 의견만 나왔어요. 정영식 재판관도 보충 의견만 냈고 일부 재판관은 소수 의견만 냈을 뿐 다 인용한 거 아니냐. 전원일치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속이 비틀어집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8명이 말이죠. 국정 운영과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 나는 제가 볼 때 이 탄핵 인용은 정치적인 공세가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정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점잖게 공세를 폈지만 야당 의원들은 참 대단합니다. 이들은 시끌벅적하게 말이죠. 정치적인 공세를 폈고 지금 대한민국의 방송과 언론들이 왜곡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선거 얘기 붙자도 안 꺼내고요. 편향된 언론들의 그런 그 여론몰이가 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대 야당의 무려 국회의원이 192명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힘의 제압을 당하지 않았나 해서 결과적으로 정영식이가 작성한 결정문도 부당한 결정문을 작성했다. 너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완전히 붕괴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 인용을 했다. 아니 기각을 시키면 뭐 통합이 안 됩니까? 정말로 억울합니다. 그리고 이 정영식 재판관의 결정문을 보게 되면 문영배가 읽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탄핵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걸 적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곽정근이가 한 이야기 수사기관에서 홍장원이가 수사기관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그래서 이 시간에 헌법재판관 8명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미 제가 방송도 해드렸는데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뭐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나이가 있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평등하게 1인 1표입니다. 1인 1표. 그래서 정치적인 의사결정할 때 투표수가 1인 1표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사회 구성원 모두가 1인 1표입니다. 1인 1표. 이게 자유민주주의인데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재판관들 중에 말이죠. 많은 과반수 이상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해봤을 겁니다. 판사 시절에. 판사 시절에.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냥 도장만 찍은 거지 결정만 한 거 아니야 그냥. 직무유기란 말이야. 직무유기. 지금 대한민국이 사전투표제가 2014년도에 도입돼가지고 지금 10년 이상을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사전투표에서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요. 이거 알 거야 문영배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를 점검해보자 그러니까 못한다 기각시키지 않았어요. 직권으로. 이런 욕이 나옵니다. 욕이 나와. 양심불량이야. 훗날에 죄를 받을 거라고. 역적들이야. 역적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자유시장 경제체제입니다. 바로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 하는 건 뭐냐? 경제적인 비례에 따라서 불균등한 의사결정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라는 사람이 연소득이 5천이고 B라는 사람은 연소득이 10억일 때 소득 격차가 2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5천을 버는 사람하고 10억을 버는 사람하고 의사결정이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의사결정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자유시장 경제체제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 우리가 어떤 공사계약을 할 때 공개 입찰할 때 금액을 많이 쓰는 사람이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본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경매를 한번 보실까요? 법정에 가가지고 빚을 진 사람의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은 누가 사는 겁니까? 1등 최고가 매수신고인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1등이 낙찰을 받게 돼서 금액을 최고로 많이 쓴 사람이 낙찰받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금액을 많이 쓴 사람이 1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유시장 경제 원리고 이게 자본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헌법기관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중대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냐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절대로 내란죄도 성립되지 않고 국헐문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을 했는가? 재판관들은 생각 한번 해봤나요? 3시간 동안에 있었던 일로 재판을 했단 말이야. 잘못된 거지. 도저히 나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뭐 정영식 재판관은 보충 의견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얘기해야 돼. 부정선거를.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잖아요 지금.
1인 1표 한 것이 다 박탈당하고 참정권이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법관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아마 이것이 밝혀지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그런 것이 두렵습니까? 지난 22대 국회의원 53명이 무려 가짜 국회의원 아니에요. 이재명이도 가짜, 박찬대도 가짜, 최고위원들 전현희도 가짜, 이현주도 가짜, 다 가짜들 아닙니까? 에?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정체성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체제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 될 수도 있고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61일에 대선을 치른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리가 됐으니까, 파면이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에 60일 이내 하도록 돼 있으니까 6월 3일 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6월 3일까지는. 그런데 좋아요.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지도자를 뽑는데 부정선거로 지도자를 뽑으면 되겠냐고요, 여러분. 국민들이 뽑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부정선거가 있냐고요.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부정선거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여러분, 공직선거법은 선거소송을 단심입니다. 대법관들이 판결하는데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 망쳤습니다. 판결을 제대로 못해서. 증거를 가져와라, 증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가 가공된 숫자라는 겁니다. 전산 조작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 이거를 숫자를 잘 모르잖아. 법조인들이 뭔 숫자를 알겠냐고. 재판관들이, 법관들이, 검사가 알아, 법관이 알아, 교수가 알아. 그러나 통계학 교수나 전산학 교수들은 알 거라고. 외쳐야지. 여러분, 이렇게 계속 부정선거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일당 지배체제가 돼서 전체주의, 사회주의로 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번 대선하면 뭐하냐고. 에? 이제 대통령이 거리됐으니까 이제 여야가라는 말은 없어졌어요. 이제 뭐 국민의힘 여당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후보가 나왔든 간에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해서 진정한 리더를 뽑는 것 아니냐 이 말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괴멸되고 있습니다. 훼손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입법, 사법, 행정,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왜? 부정선거로 인해서. 국가 기본 질서가 흔들리고 국가 기능이 마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다 부정선거 탓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언론들도 부정선거에 붙자만 나오면 음모론자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언론의 사명을 다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회제도는요, 하늘과 자연이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만드는 겁니다. 뭘로? 투표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고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또 뭡니까?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투표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훌륭한 리더를 뽑아야 되는데 6월 3일 날 부정선거로 당선되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공직선거법을 개정시킬 수가 없어요.
어? 거대 야당이 있으니까 통과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전선거 하면 안 됩니다. 지난 4월 2일 날 사전선거에 투표율이 저조하니까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투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전선거율이 높으면 진짜표 3장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2장에 가짜표 하나, 진짜표 4장에 가짜표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선거율이 사전선거가 저조하니까 진짜표 하나에 가짜표 하나를 집어넣어서 더불어민주당을 당선시키는 그런 전략이다 이 말이죠. 이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 이 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요,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가? 특히나 정영두 누굽니까? 어? 누굽니까? 갑자기 흥분하니까 정영식 재판관, 정영식 재판관, 결정문을 작성한 정영식 재판관이 이렇게 흔들려가지고 말이죠. 국정 공백과 분열된 여론을 통합시킨다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